친절한 상담 방송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금요일장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했는데요. 근데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폭우로 정신 없었다가 요즘 너무 더워서 좀 맥이 빠졌었는데 아니 태풍 바비까지 주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요즘 모든 게 좀 뒤죽박죽이시라면 저희와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세워가시면서 다음 주 대비하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오늘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ITBC의 김광수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30분 전에 금요일장도 마감이 됐죠. 오늘 시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그야말로 반등장이었지만 좀 변동성이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LG그룹주의 날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반사이 관련해서 이렇게 홈코노미가 뜨면서 LG전자는 6.36% 상승했고요. 지주회사인 그냥 LG도 8.4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OLED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LG디스플레이도 6.37%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시스웍인데요. 요즘 이상 급등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꽤나 있습니다. 바로 시스웍도 그렇습니다. 진단키트 회사인 BBB가 반도체 클린룸 회사인 시스웍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3거래일째 상한가에 갔는데요. 종가는 5,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돋보였는데요.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6% 상승하면서 다시 넘버2, 또 시가총액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동안 기관의 대량 매도 랠리로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요. 저가 멜트가 있는지 개인들의 순매수가 오늘 돋보였습니다. 다만 매수세 보이던 외국인이 오늘 판점은 특징적이었는데요. 저희 전문가는 오늘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교육주는 강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교육주 괜찮았습니다. YBN에만 좀 하락 전환이 됐고요. 메가MD는 7.88% 상승, 그리고 청담 러닝도 18.8%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빅텍입니다. 이 빅텍이 대표적인 방산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강했습니다. 9.03% 상승했는데요. 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위임 통치 소식에 움직였는데 이 테마성 말고 펀더멘탈은 어떤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이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추세적 좀 전환일까요? 두 가지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 추천을 드렸을 때 제이앵커님께서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냐라고 물음을 주셨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흐름을 한번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기술적 반등도 되고 추세 전환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단 추세선에서 맞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뭐 실적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지만 이 SK하이닉스 자체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 어느 정도 기업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비중을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보유한 비중에서 절반 정도는 추가 매수하는 정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앞으로 역사상 여태까지 지켜졌던 지지라인이 깨고 내려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 절반 비중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 이 종목이 그렇다고 지금 샀을 때 뭐 가파르게 이제부터 올라가느냐 사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추세 즉 하단 지지를 꾸준히 했던 이 8만 원대 가격을 깨고 내려갔다는 거는 지금 당장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단 밑으로 즉 매물대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꾸준히 이 8만 원대 가격대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상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종목이라면 SK하이닉스는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한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김민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 관점으로 알려주셨네요. 다음으로는 빅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오전장부터 좀 시끄러웠던 종목인데요. 김광수 전문가, 빅텍이 지금 테마성으로 잘 움직이는데 이 종목 펀더멘탈은 어떤가요? 방산주 특성상 되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고정적이다. 예, 고정적이라는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산주는 어떤 그 매출의 구조상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정적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산을 뭐 국방 관련된 예산을 많이 늘린다고 하면은 뭐 좀 관련된 매출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고정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정도만 반영하는 정도의 매출의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좀 매출도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랐던 부분은 역시 이제 어제 급 이슈로 증시를 많이 흔들었던 김여정의 위임 통치 소식에 대표적인 국가대표 방산주 빅텍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움직임을 보이다가 생각보다 이제 이런 이슈에 그렇게 막 시장이 많이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시간에까지는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 장 초반에만 조금 하다가 이제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결국엔 다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한발 테마가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빅텍 자체는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그다음에 군용 전원 장치, 공급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하 식별 장비, 그다음에 뭐 전술 정보 통신 체계 등 이제 전형적인 방산주의 어떤 사업군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매출이 약 한 40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억대를 최근 한 3년간 꾸준하게 큰 변동 없이 400억대를 꾸준하게 유지했고 올해도 큰 차이 없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성장성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거나 이러진 않고요. 전형적인 어떤 테마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무적으로도 큰 변동이 없는데 다만 뭐 테마를 좀 저점에서 들어가시고 이런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가 22억 규모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옵션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가격이 약 한 2,4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7,700원대에 있는데 이 전환사채 가격이 2,400원입니다. 약 3배 정도의 시세 차익이고요. 22억 정도의 물량이면은 종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고점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방산 테마로서는 국가대표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이슈가 오를 때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만 보시고 한번 이유상을 좀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김광호 전문가 오늘 또 남북 경협주가 함께 움직였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함께 움직였을까요? 아난테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뭐랄까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개방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3대 세습을 좀 틀을 깬 부분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전형적인 어떤 남성의 어떤 3대 세습 그 틀을 깨고 여성이 거의 이제 최초로 사실상 이제 최고 통치권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제 생각에 좀 미국과 연관된 개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조금 얼마든지 미국과 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 개인적인 예상을 시장에서는 더 빨리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저도 사실 놀라긴 했는데 좀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경협주와 함께 빅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도 흔들흔들, 마음도 흔들흔들, 이럴 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빵!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건 어떨까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또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삼성전기 네. 13만 4,100원에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이 가격에 가지고 있거든요. 아, 추가 매수하신 거세요? 네네. 그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지금 50%. 아, 비중이 크시네요. 다른 네. 종목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아, 이 지금 종목만 한지 얼마 갖고 안 계시고요? 돼가지고. 네, 아, 네, 13만 4,100원에 갖고 계신데 네. 이 종목 어떤 모멘텀으로 갖고 계신 거세요? 아니 뭐 애플 거기서 바꾸고 네. 또 MACC 네네. 전자타고 그런 얘기를 공시를 들으셨는데. 봐가지고, 네. 그러면 그래서 맨 그냥- 처음에는 언제 좀 매수하셨어요? 좀 높게 매수하신 거세요? 네, 좀 됐어요. 아, 매수하니까. 뭐 한 두세 달 되셨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15만 7천 원에서 아마 위에서 잡은 것 같아요. 15만 원이요? 아, 네. 좀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이 네.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민 전문가 삼성전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이 삼성전기 간단하게는 내용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메라 네. 쪽에서도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네. 저는 이 종목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모멘텀은 이 MLCC 쪽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시장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 삼성전기 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줬는데 저는 이번에 오히려 좀 더 매수를 놓친 분들은 지금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차트 네.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가파르게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일단은 지지받을 가격대는 역시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2만 3천 원대의 가격을 그어놨는데 이 가격대가 이 코로나19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도 꾸준히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때, 즉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하락이 나왔다,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던 구간 역시도 이 12만 3천 원이고 그 다음 급락 같은 경우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유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12만 3천 원대가 유지가 됐었고요. 그 후로도 지금 계속 12만 3천 원대가 이 삼성전기의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면 너무 좋은 매수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셔서 한 13만 4천 원으로 매수가가 잡혀있다고 하셨는데 비중은 지금 좀 충분히 너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비중 줄이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 가격대는 오나요? 네, 이 가격대가 오는 게 아니라 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갈 거예요. 얼마쯤이나?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고점 같은 경우가 이 14만 8,500원 이게 네네. 코로나19 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했었던 가격인데요. 이 가격에도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조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만 8,500원 갱신하면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카메라 쪽보다도 솔직히 이 종목은 이 MLCC 쪽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MLCC 관련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물론 그 종목도 지금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좋은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삼성전기 역시도 이 MLCC 쪽 관련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5G라든지 2차 전지가 가장 시장에서 이번 조정 전까지만 해도 가장 핫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 MLCC 같은 경우는 이 5G 폰에 들어갔던 개수보다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개수가 100배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기 자동차. 네, 그런 데도 맞아요. 많이- 전기 자동차 네. 쪽으로도 이 MLCC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있으면 이제 시장에서 이 MLCC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정말 좋은 매수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이기 때문에 2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도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기 역시 충분히 그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안 올라요. 네, 지금 회원님, 오늘도. 네. 시장님 지금은 네.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처음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모습이 어제 미리 좀 모습을 맞춰준 애들은 종목이 조금 더 빨리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바닥을 좀 덜 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늦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느릴 수는 있는데 대형주가 한 번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속 갑니다. 네. 지금 상승할 때 보면은 조정이 크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 추세 타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대형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만 한번 돌려주면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좀 업황이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3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성장성을 보고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네, 부분이 바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시장이 조정을 받기 전에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사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샀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네.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수급이 안 빠져나간 종목이 삼성전기이기도 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 네. 들어오고 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거의 안 나간 종목인데 코로나 때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제가 좀 많이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워낙 대형주여서 추천을 안 드렸을 뿐이고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정말 네, 네.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셨어요. 네, 네. 좀 아유, 마음 뻥 감사합니다. 뚫리셨어요. 네. 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기 기분 좋게 좀 풀어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자 하면은 어떤 문자가 조금 도움이 될까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풀어볼게요. 매수가가 1,19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3800님이 연락을 주셨고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하트까지 4개 뿅뿅뿅뿅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종가 상황을 보니까요. 1,025원입니다. 지금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가 매수가가 1,190원이죠. 비중 40%. 이 종목은 지금 손실 중이신데 김광호 전문가, 이 종목은 어떤 상담이 필요할까요? 일단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전 분기는 적자였었고요. 다행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일단은 주요 사업이 광고 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은 좀 나름 유명한 광고도 많이 담당을 했었었고요. 최근에는 뭐 김연경 배구 선수로 유명한 김연경 씨도 이제 이쪽 광고에 촬영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름 광고 쪽에서는 굉장히 좀 명성 있는 그런 어떤 상을 계속 수상을 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어떤 그런 광고 특성상 안정적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나름의 어떤 계속 상승세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적자와 흑자를 조금 어떤 사업 특성상 계속 반복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비교적 흑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비교적 조금 안정적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문제점이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환사채가 부담이 있고요. 전환사채가 일단은 가장 큰 좀 지금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이 좀 큰 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까지 해서 불성실 공시가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가 이제 2건이나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 최대 주주 지분 변경을 동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담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뭐 사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악재성 공시들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잠깐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차트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조금 하락세가 당분간 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어제까지 좀 폭락장이 왔다가 오늘 또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광고업계도 직격탄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조금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000원을 겨우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좀 추세로 봤을 때는 900원대도 조금 당분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기본적으로 어떤 거래량적인 면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당장 어떤 급반등이 오거나 이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조금 테마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한 곳에서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그 식스라는 가상화폐를 코인원 거래소에다가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광고 쪽 그 주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에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최근에 계속 이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이클로 봤을 때 암호화폐가 다시 시장에 부각이 되는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그 테마성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격대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가격대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만약에 한 1,100원대, 그러니까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시 관련된 악재들은 차트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지속됐을 때는 좀 거래 정지와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은 매수 때 가격 올라왔을 때 어쨌든 상승이 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홀딩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이 롤러코스터 같을 때 내 종목만큼은 좀 직진 열차면 좋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힌트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방역 로봇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저절로 방역을 해주는 로봇이란 뜻이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으면서 코로나 시대까지 커버하는 종목 곧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7글자 종목이네요. 예뻐지고 싶은 그대에게라고 하는데 저 예뻐지고 싶어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같은데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내 계좌도 이 종목으로 이뻐지자고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6글자 종목인데요. AI의 눈으로라고 하는데 AI의 눈을 개발하는 회사일까요? 그럼 카메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곧 물어볼게요. 네, 힌트를 받고요. 오늘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의 종목이고요. 자율주행 방역 로봇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김민재 전문가, 이 종목이 뭐 방역을 이렇게 해주는 종목이에요? 칙칙칙칙 이렇게? 네, 일단 기계, 네. 그러니까 로봇이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좀 세정을 해준다라고, 세척이라든지 소독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량성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종목인데 아직까지 좀 안 올라간 종목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 일단 가져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아무래도 좀 우량주 위주로 추천을 드렸다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종목들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은 관점이라서 그 종목 우량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수익률 욕심도 이 종목은 좀 내볼까 해서 단타성 좀 급등성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된 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있는 뭐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다가도 급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아무래도 또 주말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확진자가 뭐 크게 늘어나진 않더라도 분명히 관련된 종목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눈여겨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완전하게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입니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6글자 종목입니다. AI의 눈으로라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AI 눈이면 카메라 관련주예요? 아닙니다. 전혀 사실 상관은 없고요. 네. 좀 시스템 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요? 네, 이 회사는 어. 어쨌든 모든 사업을 AI의 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시장,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은 사실 조금 굉장히 발전성이 많이 더딘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의 어떤 발전성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이 종목은 굉장히 조금 그래도 국내에서 꿋꿋하게 잘 좀 해나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하면은 조금 그래도 이 회사를 물론 이게 대기업은 아니지만 좀 이 회사를 좀 떠올리기도 하고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업과도 많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보적이라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조금 유니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크나 독보나. 예. 유니크한 네. 그런 게 있으면 혹시 이 종목은 좀 특허 같은 거 없나요? 특허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네. 충분히 이제 그 관련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정확히 어떤 게 있다라고 조금 그거는 제가 좀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 또 알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M10 실시간 유튜브 꼭 끝나고 들어오시고요. 가격 전략까지 꼭 체크해 주시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와 참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또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신데요. 아, 혹시 예. 네, 기분 좋은 일 있으실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ABL 바이오를 네, 22,800원에 네, 30%가 있는데 네. 오늘 너무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걔만 떨어져갖고 이게 뭐 문제가 있나 하고요. 혹시 언제 매수하셨는데요? 됐어요. 그게 전번에 4만 원대까지도 못 팔고 근데 계속 가 있다가 그러면 한 달 전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는데 4만 원까지 네. 딱 보셨는데 요즘 떨어져가지고 3만 원도 깼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말이 그리고 무슨 네.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종목 네.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많이 네, 올라서 네. 그런 건지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광호 전문가 지금 매수하고 4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매수한 가격대가 2만 원 초반대인데 한참 오를 때 4만 원대까지 거의 2배를 수익을 보셨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조금 저랑 같이 보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블록딜이 좀 있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블록딜이 있었고요. 그게 물량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슈가 있었고 그 영향이 조금 이제 매도세에 물론 이제 블록딜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진 않지만 그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악재는 지금 없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고 다만 이제 좀 4만 원대까지 찍었을 때 비중을 조금 그러니까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시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 한 절반 정도 받았어요. 이미 파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네. 그래서 이제 30% 지금 현재 비중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예, 거의 4만 원대 파신 건가요? 아니요. 3만 5천 원. 그 3만 5천 대도 굉장히 잘 파셨네요. 그러면 네네. 굉장히 고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 네. 거의 한 7, 80% 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거고 일단은 그 ABL 바이오가 그
그러니까 일단은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이랑 그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뇌질환 관련된 게 좀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바이오 어떤 종목들과 조금 차별성이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기술 관련해서 기술 이전 계약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지금 제가 보기에 여전히 3만 원대면은 거의 여전히 고수익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어떤 뭐 종목 자체의 문제보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로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30%는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이기 때문에 회원님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면은 거기서 또 조금 더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 올라가면 줄일까요? 네, 저는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반 정도 좀 줄이시고요. 네네. 네네, 그 나머지 비중은 조금 추가 어떤 반등이나 이런 게 오는 것을 노려볼 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30%를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그게 조금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근데 이제 추가적인 조금 이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뇌혈관 관련한 그 기술 이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내놓으라는 15개 기업 정도 15개 기업이랑 지금 뭐 활발히 조금 어떤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두 건이라도 수주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시 조금 이렇게 크게 반등이 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줄이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시기 때문에 만약 이상의 폭락장이 오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줄이면 좋겠습니까? 지금 월요일 날? 네네네. 지금은 일단 장이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보시고 장중에 뭐 비중을 뭐 10%에서 15%까지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네네네. 요거는 뭐 네,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수익을 좀 봐서 좀 그만 쭉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갖고 상담을 받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30%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줄여주시면서 나머지를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이런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시청자님 그래도 이 종목으로 수익 좀 보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좀 비중은 좀 물량 잘 조절하셔가지고요.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처음 시작하면서 이걸 사갖고 좀 매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그래도 한번 쫙 반등 나올 때 한번 좀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풀어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문자 하면은요, 이번에는 랩지노믹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지노믹스가요, 34,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10%인데요. 앞으로 전망과 매도가 궁금하다고 또 3231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랩지노믹스 어제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어제는 좀 고가 기준으로 10%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4.6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종가는 38,450원이에요. 김민재 전문가, 그래도 수익권이지만 어제에 비교하면 좀 아쉽거든요.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뭐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가 크게 많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그동안에 위에 매물대를 아직 소화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종목이 못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나온 뒤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점에 있는 물량을 한 번도 두들기면서 소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물에 맞고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올라가더라도 이 46,300원이라는 매물대가 여전히 장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46,300원까지가 완벽하게 뚫려야 이제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랩지노믹스 말씀드리면서 시젠도 한번 보여드리면 똑같은 관점입니다. 위로 급등이 나온 뒤 아직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아직 위로 매물대 소화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뭐 진단키트 대장주였지만 지금 못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면서 같은 진단키트 종목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온 뒤로 계속 밑에서 매수가를 받쳐주면서 매집이 추가적으로 됐었고 고점대를 계속 여러 번 두들겼기 때문에 상한가에 올렸을 때에도 매물 소화가 끝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국은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단에 있는 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관련 이슈가 부각됐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랩 지노믹스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까? 팔까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종목 보겠습니다. 매지오 오늘 급등 나왔고요. 상신 EDP, 피롭틱스, 에이스테크 수익률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매지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지온이 지금 4% 수익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채팅창에서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대본 작성할 때 매지온이 안 올라가 있어서 네. 지금 사실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시장 하락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어서 딱히 버틸각 팔각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지온이 그나마 안 빠져서 이걸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올라와 있네요. 이거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미 매물대 소화를 한번 진행을 한 뒤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상한가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던 물량을 한 차례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온 뒤로 매물에 맞고 다시 한번 떨어뜨려 보시면 될 거고 역시 여전히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18만 원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저항권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가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전고점, 그러니까 최고 고점이었었던 28만 원 전인 이 21만 초반대까지는 단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물권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하루에 7%씩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수익 보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팔았다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저는 짧게 보고 항상 종목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팔았던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아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22만 원 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 매주는 몇 번 언급드려서 아마 채팅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도 홀딩 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수급 상황 보니까요. 기타 법인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 랠리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또 호재 같은 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거 관련한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 종목 힌트를 작성을 했을 때 작가님이 이제 뭐 대표가 뭐 분명 임상을 성공할 거다 뭐 이렇게 힌트를 좀 적어 주셨는데요. 일단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좀 관계자들이 매수를 할 때 기타 법인 쪽으로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항상 부정적인 적은 거의 뭐 좀 희박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 법인 쪽은 어쨌든 관계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22만 원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2만 원 넘게 보신다고 또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매지온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또 리뷰 도와드릴게요. 한온 시스템 오늘 특징주였죠. 그리고 파트론, RF세미, SL도 좀 잘 갔고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S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L 자동차 부품주인데 최근 네. 많이 올랐죠. 네네. 지금 수익률이 15%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각일까요? 네, 이거 버틸 각이고요. 네. 지금 한운 시스템 보시면 이제 뭐 최근에 어쨌든 뭐 큰 이슈가 있었지만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L 같은 경우는 제가 제2의 한운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주요 사업이 이제 램프 샤시 쪽입니다. 우리 막 하이빔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많이들 남자분들 많이들 그 운전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죠. 네, 화나실 때.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수소차, 전기차가 이제 어떤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어떤 큰 변화기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변화와 상관없이 그 한온 시스템 같이 여전히 이제 램프 샤시 쪽은 동일하게 거의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상 디자인 관련해서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GM에도 이제 같이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세계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고 제가 보기엔 적정 주가는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18,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적정 주가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올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상승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준하게 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뭐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직접적인 어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SL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매지온, 시장 상황 고려, 리스크 관리하며 대응이라고 알려주셨고요. SL, 수소 전기차 패러다임 직접 수혜주 오를만 남았다라고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 가겠습니다. 높은 수익률의 종목을 보고 나니까요. 오늘 종목 더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먼저 내일장 공략주의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6글자 종목에 자율주행 방영 로봇이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김민재 전문가, 무슨 종목이에요? 네, 종목명 F클럽? 네,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목표가, 손절가 먼저 일단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동작 감지 센서가 장착이 돼 있는 이 로봇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바이러스 쪽으로 소독액을 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독액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3열 테스트에서 약 1분 만에 한 99.9% 가까이 소독을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관련된 수혜 종목 중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또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는 어쨌든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 하나 편입하시면 어쨌든 방어적인 성격에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2,3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 현재 가격에서 항상 10% 위로 잡아드렸고요. 밑으로는 1,840원인데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잡으셔도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오늘 원래 오른 종목은 잘 안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찾았을 때는 사실 종목이 안 올라 있어서 일단 그래도 참 목표가 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740원이 목표가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전에도 제가 코로나 관련된 테마 종목들 편입 드렸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냈었던 것처럼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잘 만들어 놓은 종목이다. 지금 꾸준히 잘 지지를 받고 이제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시세 분출하는 상황이라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였는데요. 아침에 고를 때는 안 올라서 좀 아쉬워하시네요. 목표가는 일단은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4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을 알아볼게요. 7글자 종목이고요. 예뻐지고 싶은 그대에게 하고 하는데 김광수 전문가, 네. 저요. 네, 네.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앵커님 충분하시고 일단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0년대 유행했던 한스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브랜드. 그래서 네, 예. 힌트를 왜 안 적어주셨어요? 네, 너무 올드할까봐, 네, 네. 올드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그랬고요. 이 종목은 대충 이제 이름에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치료, 그러니까 어떤 그 의학 쪽 관련된 종목이 맞고요. 피부 이식제, 그 다음에 뼈 이식제, 실리콘. 실리콘이 가장 큰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투자 포인트 중에서는 이제 실리콘 관련된 것들이 주요입니다. 일단은 국내에 인구, 국내의 어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구 1만 명당, 네, 성형수술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1위고요. 그만큼 이제 뭐 아시겠지만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당연히 1위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뭐 그 성형외과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미용 쪽보다는 사실 건강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통계적으로 가장 최근 통계를 따르자면은 국내 이제 그 암 중에서 특히 여성 유방암 쪽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굉장히 가파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수치를 보이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수술을 한 이후에 그 어떤 보형물이나 어떤 그런 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관련해서 보형물에서 국내 1위입니다. 1위 기업이고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독보적 1위입니다. 독보적 1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리콘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출처인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세계의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설 면에서도 거의 최고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두 번째 인체 동종 피부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카이스트와도 이제 협력을 해서 개발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이제 무세포 진피 조직이라고 이제 슈어덤이라는 어떤 제품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신체에 이식을 했을 때 부작용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의 어떤 반응이 없고 이런 굉장히 그런 기술적으로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참고로 템플턴 투신 운용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국민연금은 없고요. 대신에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템플턴 아시죠? 템플턴 미국의 템플턴 이제 한국의 지사격이라고 볼 수 있는 투신 운용에서 지분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뮤추얼 펀드로 유명한데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술력이나 모두가 인정을 받았었겠죠. 그래서 일단 실장 예상치가 올해 이제 매출이 766억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약 한 18% 정도 상승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3억인데 약간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금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최근 급락장에서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급등이 조금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아쉽습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조금 천천히 사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매수 목표가는 21,000원대까지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은 한스 바이오 매드였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내일의 온라인 승부주인데요. 김광수 전문가의 종목 6글자 종목이고요. AI의 눈으로라고 하는데 카메라 아니고 시스템 쪽이라고 합니다. 이 힌트 말고 더 없을까요?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기업들도 그 코로나 팬데믹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력의 어떤 그런 관리나 이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조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시스템 검증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동 검증 관련해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공지능 테마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주요 사업이 전부 다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은 4차 산업이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대가 조금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조금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의 하나로서 언택트 그러니까 어쨌든 뭐 출근을 못하고 뭐 재택근무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자동화 시스템이 더 곽강을 받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 수주권 관련해서 매출의 어떤 급증세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서 초고도 기술이라 불리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로봇 관련해서 테마성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저희 프로그램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가격 전략은 M10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끝나고 M10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체크해 주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